오늘의 전국 키워드로 짚어보겠습니다. 네,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그리고 김주릴 뉴스톱 대표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안녕하십니까?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명절들 잘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뭐 좋은 감사합니다. 계획 있으십니까? 좋은 계획 없고요. 예, 그냥 무사하게 이거 수해 입으신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예. 네. 명절은 뭐 YTN과 함께 해야죠. 네, 오늘 시작부터 또 명언을 해주시는군요. 예. 첫 번째 키워드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결국 정진석 카드였습니다. 독배를 피하기 어려웠다. 이렇게 소감을 밝혔는데요. 배종찬 소장님, 네. 독배가 맞습니까? 정면 승부죠. 정면 승부. 그러니까 예. 윤핵관으로 그냥 정면 승부를 하겠다. 윤핵관입니까? 윤핵관 호소인 이야기도 지금 이준석 예. 전 대표가 했는데 지금 정진석 국회 부의장이 비대위원장이 되는 순간 5글자가 떠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뭡니까? 육모방망이.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예. 정진석 국회 부의장이 비대위원장이 우크라이나 왜 가요? 이럴 때 육모방망이를 SNS에 올렸거든요. 이 이야기는 예. 충돌을 불사하고 그냥 헤쳐나가겠다라는 것이 지금 국민의힘 내부의 지도부의 의중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이 충돌은 피하기 힘들 것 같아요.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되는 순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제 가처분 재신청도 내리는 마당에 정진석 비대위원장인들 법원에서 그냥 그대로 수용이 될까? 가처분 재신청이 기각될까? 그렇다면 비대위로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엄청난 또 파란이 예상되고 있거든요. 지금 정진석 국회 부의장이 독배다. 비대위원장이 4년 끊었던 담배를 다시 피우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담배는 계속 피우면 안 되죠. 예, 알겠습니다. 네. 아니 4번 만에 이제 그 수락을 했다고 하는데 예. 3번 고사하고 처음에는 왜 그 고사를 했다고 보셨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게 독배인 것이 문제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맞지 않으려고 한다. 박주선 전 의원도 상당히 유력하게 거론됐어요. 그런데 그러니까요. 맞지 않는 이유가 지금 3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당내의 윤핵관 문제, 예. 이준석 전 대표의 문제, 그리고 지금 사법 대전쟁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 이 더불어민주당과도 대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걸 누가 쉽게 헤쳐나가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차라리 안 하는 게 낫겠다. 독배다. 성배가 아니라 독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 따지고 보면 지금 당권 도전까지도 가능성이 열려 있는 정진석 비대위원장으로서는 차라리 그런 길이면 내가 가보겠다라고 정치적 판단을 한 걸로 봐야 되겠죠. 예. 사실 저희가 어제 전국 대담에서 키워드가 뭐였냐면 박주선 급부상 이렇게 저희가 키워드로 꼽았거든요. 내막에서는 어떤 좀 분주한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오늘 이제 언론 보도를 보면은 이게 인물난이 있었잖아요. 예. 지금 비대위원장에. 그런데 당내 중진들 이제 익명으로 나오기는 했습니다만은 나한테는 연락도 안 왔다. 할 생각도 없지만은 나한테는 연락도 안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을 사람을 뭐 이 당의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게 한 게 아니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윤심에 가깝거나 윤심에 반란을 일으키지 않을 사람들 중심으로 찾다 보니까 인물난이 있었고 그분들은 또 가처분에 대한 어떤 부담감, 인용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안 하고 뭐 이런 과정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독배라고 하셨는데 저 독배를 제조를 시작한 게 정진석 뭐 의원 아니신가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준석 대표랑 각을 세우기 시작한 게 우크라이나 방문인데 그때 제일 먼저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본인이 결자 해지를 하는 차원도 있는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리고 이제 지금 비대위원장을 한다라는 거는 차기 당대표에 안 나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정치적으로 보면은 그런 거죠. 내가 당을 위해서 이 정도 희생을 했다. 그러니까 예. 앞으로의 어떤 이번 독배를 마심으로써 내 운신의 폭을 넓히겠다 이런 정치적 생각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에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 시절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상임위원장 아무것도 맡지 말자, 민주당 독주하게 내버려 두자 하니까 굉장히 반발이 있었는데 그때 국회 부의장으로 유력했던 분이 그때 이제 정진석 의원이었는데 내가 먼저 안 맡겠다라고 그때도 약간의 이제 뭐 헌신하는 모습 이런 예. 걸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두루두루 이제 했을 겁니다. 근데 사실 누가 맡아도 별로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박주선 위원장 훌륭하신 분, 예. 하지만 가처분 하겠다. 뭐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했잖아요. 누가 맡아도 어차피 굉장히 짧은 시간만 맡고 연내 이제 뭐 전당대회도 열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관리형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관리형이고 짧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누가 맡는 게 아니라 가처분의 신청이 인용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지금 핵심이에요. 예.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그 난제들이 첩첩산중 쌓여 있고 어쨌건 이제 헤쳐 나가야 되는 불과 그것이 이제 3달일지 4달일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다들 안 하려고 한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인데 정진석 그 위원장이 어떻습니까? 영향을 좀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일단 지금 윤심이 사실 윤핵관이 맞는 게 맞느냐 뭐 이런 비판도 있지만은 지금 당을 수습을 하려면은 윤심에 가까운 사람이 하는 게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래야지 이제 수습이 되지. 근데 윤심에 가까우냐 안 가까우냐가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거는 이준석 대표하고의 이 법정 다툼을 잘 끝낼 수 있느냐인데 이제 문제는 굉장히 지금 정진석 뭐 차기 비대위원장이다 책임을 질 문제는 아니지만 지금까지 당 지도부들이 지금 해왔던 방식들이 플랜 B에 대해서 생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가처분 신청이 무조건 기각될 것이다라고 계속 얘기만 하고 있지 인용됐을 때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당에서 나와서 책임 있게 설명하시거나 뭐 말씀하신 분이 한 분도 없었어요. 근데 인용 가능성 배제할 수 없거든요. 지금도.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정진석 의원도 결국은 그러면은 못 맞고 주호영 비대위원장처럼 날아갈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뭐 뒤에 얘기했지만 권성동 원내대표가 물러난다라고 하는데 지금 물러나는 게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지 않은 건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차기에 완전히 짐을 떠넘기고 지금 더 무책임하게 지금 본인이 책임지겠다라고 했는데 예. 무책임하게 떠나는 모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진석 카드에 대해서 이준석 전 대표는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했는데 SNS에 예. 사진을 올렸더라고요. 그래픽을 좀 크게 보여주시죠. 저 사진이 무슨 의미인가요? 이건 뭐 저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양두구육, 구두구육이죠. 똑같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이라고 다를 바 없다. 윤핵관이다. 윤핵관 척결에 대한 나의 의지는 앞으로 끝이 없을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한 건데 이준석 전 대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양두구육. 내가 그걸 양의 머리를 걸어놓고 개국인주들도 모르고 팔았던 내 자신이 부끄럽다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정진석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는 좋은 심사일리가 만무하죠. 그런데 그러면은 왜 국민의힘 내부 의총에서도 정진석 비대위원장 카드에 대해서 별다른 반발이 없었어요. 예. 뭐 박수는 치지 않았다. 박수를 치지 않는 우리가 무슨 박수의 힘, 국민의힘이지 박수의 힘 아니야. 예. 이렇게 김웅 의원도 이야기하는데 대안이 없어요. 누구도 지금 맡을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진석 카드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래도 언론인 출신이기 때문에 실수를 잘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워낙 또 이 부정적인 이미지가 쌓인 것이 실수가 많았잖아요. 심지어 대통령과의 따봉 요거까지도 해서 상당한 논란이 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충청이 또 지역구입니다. 그러니까 충청 민심을 알으면서도 윤석열 대통령도 충청의 뭐 아들, 손자 이야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적어도 저는 김준일 대표하고 조금 다른 생각이 저는 정진석 카드가 법원에서 만약에 이 비대위 가처분과 효력정지 가처분 관련해서 기각이 된다면 네. 정진석 비대위가 저는 꽤 오래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마땅한 당대표 카드가 없다면은 오히려 대통령의 이 신임을 받고 있는 정진석 비대위가 또 보면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묵직합니다. 이렇게 예. 묵직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갈 가능성이 있는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좀 뭐 지금 사퇴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또 김준일 대표 말씀이죠. 저는 빨리 사퇴를 해야 돼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빨리 사퇴를 하고 얼른 새로운 원내대표, 이 새 원내대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예. 지금 뭐 신윤핵관이다, 뭐 윤핵관이다, 뭐 온갖 이야기들이 다 나오고 있는데 저는 빨리 지금 의원들의 마음을 의중을 모아서 새 원내대표가 절실한 것이죠. 네. 새 원내대표 아마 18일, 19일쯤 뽑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오늘 보도들이 나왔는데 만약에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그런 상황 또 이제 인용이 된다. 그러면 새 원내대표가 뽑혀서 새 원내대표가 이제 대표 대행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돼야죠. 그러니까 핵심 지난번 가처분 신청 인용된 거에 대한 쟁점은 핵심 내용은 그거였어요.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은 이준석 대표가 지금 굉장히 큰 치유할 수 없는 피해를 봤으니까
그 최고위원 단계로 돌리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안 하고 다시 이제 비대위를 했다라는 게 이제 쟁점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뭐 다음 주 수요일에 이제 신문기일이 잡혀 있고 아마 일주일 정도 지난번 사례를 봤을 때 그 뒤로 신문기일 뒤로 일주일 뒤에 그럼 다다음 주 정도에 이제 법원의 판단이 다시 나올 텐데 거기에서 가처분 신청 이준석 대표 가처분 신청이 다시 인용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도 정지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원내대표가 이제 대행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그때까지 뽑힐지 안 뽑힐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권성동 원내대표가 될지 다른 원내대표가 될지 그러면은 최고위원 시절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최고위원회를 구성을 하라는 건데 그거에 지금 따를지 안 따를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해서 저는 바꾸려면 빨리 바꿨어야 된다. 근데 아니고 이런 식으로 갈 거였으면 이거는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차기에 또 넘기는 것도 되게 무책임한 거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게 최고위원회를 구성을 하는 것이 결정이 되고 그런 다음에 그러면 새 원내대표를 하겠다라는 건데 지금 이게 마치 권성동 원내대표는 비대위원장 뽑았으면 내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지금 하는 건데 가장 중요한 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가처분 신청 인용 여부예요. 그거에 대해서 결과를 보지 않고 물러나는 게 맞을까요? 예. 네. 사퇴 시점은 뭐 하루라도 빨리 나가라 뭐 이런 얘기도 있었기 때문에 고민도 좀 많아질 것 같긴 한데 지금 오늘 상황 보면 어쨌든 결과적으로 지금 혼란이 많았지만 장제원 의원 이선 후퇴했고요. 예.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 이제 물러나겠다고 발표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치면 정말 핵심 윤핵관 2명이 물러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셈인데 이렇게 되면 이준석 전 대표 입지도 어떻게 보면 좀 좁아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예.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 개 사진을 SNS에 올린 것은 예. 본인의 결사항전을 굽히지 않겠다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본인이 하는 이야기는 당원권 정지 6개월 됐지 않느냐. 예. 지금 이준석 전 대표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이 6개월이 끝나고 나면 나는 당으로 돌아가서 대표직 마무리를 하겠다라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걸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것이고 워낙 여론이 윤핵관에 대해서 안 좋아지니까 장제원 의원도 권성동 원내대표도 일종의 전략적 이선 후퇴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건 끝난 건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이준석 전 대표 입장으로서는 지금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좀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 이 이야기의 현명한 판단은 뭐냐면 자중자애해달라.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공개적으로 드러내놓고 아니 사퇴하세요. 이렇게까지 요구하기는 힘든 것이거든요. 그러면 여론이 또 들끓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적어도 마찰 중지를 원하는 것이 지금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메시지인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계속 반발이 나온다. 이준석 전 대표, 이준석 이 대표께서 좀 자중하시는데 이 대표는 저는 절대로 이 화력 자체를 줄이지 않는다고 봅니다. 네. 정진석 국회부의장은 좀 그 내부에서 평가는 어떻답니까? 그러니까 정진석 국회 부의장에 대한 의원들의 평가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뭐 정치권에서.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1960년생으로 윤석열 대통령하고 동기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국민의힘에 끌어오는데 가장 뭐 처음에 혁혁한 공을 이제 세운 분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최다선 중진 의원이고 그러니까 평가가 굉장히 뭐 나쁘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굉장히 그래도 점잖으신 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현재 지금 이 윤핵관과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의 시작의 단초를 제공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그때부터.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은 뭐 이 정진석이 싫다 뭐 이런 당내 그건 분위기보다는 정진석으로 그러면은 이 갈등이 다 지금 혼란상이 해소가 될 것인가에 대한 물음표를 가지신 분들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뭐 이를테면은 그 의총에서 이제 허은하 의원이라든지 뭐 김웅 의원 이런 분들 그리고 몇몇 분들이 박수를 안 친 것도 거기서 박수를 안 친 분들이 상당히 많았다라는 예. 거 그리고 제가 의원 몇몇 분들한테 들어보니까 이게 박수를 칠 만한 분위기가 아니었대요, 사실은. 이게 뭔가 이렇게 박수라고 하면은 만장일치로 뭔가 예. 의견이 있어서 이게 뭐 더 이상 이견도 없고 그런 게 아니라 이걸로 될까라는 이런 분위기들이 사실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평가라는 게 뭐 다른 개인의 인품이나 능력에 대한 평가보다도 이 상황에 대한 평가가 조금 여전히 의원들도 좀 맞듣지 않다라는 분들이 꽤 계셨던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오전 전국위에서 예. 이제 임명을 확정한다고 하니까 앞으로 정진석 이제 비대위원장 임명이 확정되면 어떤 또 활약을 할지 좀 지켜보겠습니다.